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78번에 가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온다.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있었습니다. 민중대회를 추진한 것은 뭐다? 좀 전에 했잖아요. 신간회다. 간에 신간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여러분들 알고 있죠?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리나라 중학생과 일본인 중학생이 이제 싸움이 붙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일본인 중학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점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고 광주 지역에서 점점 이게 일본 제국주의 세력, 특히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학생들만 검거하거나 탄압했기 때문에 이게 항일 민족운동으로 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그래서 민중대회까지 추진했던 것은 신간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9번. 79번 가면 여성계의 민족운동 성과로 만들어진 단체는 무엇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가 기출에서 쭉 보니까 선지에도 나오고 그러면 신간회가 있으면 여성운동에서도 신간회 자매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신간회처럼 여성계에서도 민족유혈당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까 바로 근우회다라고 되어 있고요. 잡지근우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서도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사회주의 세력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근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간에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기출에서도 함께 하라고 우리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유일당 운동이란 말도 알아두세요. 여기 개념 자체가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보고 유일당이란 게 진짜 있었나 봐. 아니에요. 민족의 하나의 당만을 만들자, 힘을 합치자라는 뜻에 의해서 신간회와 근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넘어갈까요? 자, 80번에서는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는데 어떤 뜻이냐 봤더니 자, 문장 자체를 한번 좀 완성시켜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어떤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임시정부가 드디어 한국 광복군을 결성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로 휘청였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김구 선생이 나타난다 그랬죠. 김구 선생이 원래 있었는데 주도권을 쥐고 해보자라고 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요. 그게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이에요.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통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활력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이 국내 정부와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충칭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좀 지원을 받으면서 1940년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맥락인 거죠.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국민대표 있고 나서 한인애국단 얘기가 기출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한인애국단에 이봉창, 윤봉길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출제진이면 그냥 또 내겠어요. 왜냐? 기출에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30년대에 한인애국단이 빠지고 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나왔으니까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올해 출제된 걸 예상하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포고문을 발표했다.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결성됐고요. 1941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바로 진주만 기습을 통하여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확전시켜요. 자, 그러자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1941년에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예요?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에서의 의거 이후 그 이후에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돼서 쭉 이제 국민의힘을 따라가다가 40년에 정착했던 곳이 충칭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을 결성하고 그래서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했다. 태평양 전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머릿속에 넣어둘 건 뭐냐면
1937년에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요. 중일 전쟁. 그래서 그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게 되는 게 있고요.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하게 돼요.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시기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김구주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1번으로 갈까요? 81번 보시면 무엇은 미군의 원조를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계속해서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군의 원조를 받는데 결정적 힌트가 이거죠. 국내 진공 작전. 자, 그러면 국내 진공 작전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한국광복군이에요. 네, 그렇죠. 자,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출해서 나왔구나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1940년에 충칭에서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에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군의 원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국의 여러분들 이 공수부대, 아래 공수부대 이렇게 투입된 낙하산 부대처럼 우리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국내 투입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직접 독립을 쟁취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미 역사의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즉 여러분들 분단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답으로 그래서 이렇게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한국광복군이 계속해서 나온다. 자, 82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광복군인데 뭐가 창설하였다? 이게 뭘까? 이건 문장 한번 완성해 볼까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년의 선지를 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한국광복군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와중에 1942년에 조선의용대의 김원봉을 따르는 사람들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1942년에 이제 합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서의 제1지대를 또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맡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한국광복군에 이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드디어 들어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 한국광복군 만들었고요. 41년에 대일선전 포고했고요. 42년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부대가 들어왔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주석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거다라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 선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꽉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